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경매를 활용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통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매매를 해서 양도소득을 얻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 수익에 대한 집 임대료를 받든가, 아니면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법인에 자본금으로 출자를 해서 이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본금 출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경매로 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상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법인을 만드는데 자본금 규정이 사라져. 자본금이라는 게 지금 말 그대로 100원만 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개별 종목인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종합건설이라든가 종합건설 중에 토목, 건축, 기타 지금 협력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뭐 기계설비, 기타 40종 정도가 있고, 그 종합건설로 한 6종, 한 4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본금 규정이 변경이 돼서 3억 5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5천에 돼가지고 자본금을 이제 자본금을 출자를 해야지 건설업을 이제 등록을 하고 할 수 있는데, 또 문제가 그거예요. 건설업에서 매년 자본금에 대해가 자본금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요. 잠식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자본금이 잠식이 됐다 그러면 이거 영업정지를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외적으로 건설업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갖춰야 될 게 그거예요. 신용도라는 거는 이 사람이 법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고, 두 번째는 보증을 쓰게 돼요. 보증을 쓰는데, 보증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했던 보증보험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상을 해주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본금이 되는 거죠. 설립을 할 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설립을 할 때 보통 종합건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자본금이 일단은 3억 5천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기술 인력이 5명이 필요하고, 사무실을 갖춰야 되고, 이걸 갖춘 다음에 건설업 등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건설이죠. 집을 짓는 회사, 종합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일단은 지금 영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자본금 3억 5천을 첫 번째가 자본금에 대해 가지고 3억 5천을 맞추는 것도 힘들고, 두 번째는 매년 자본금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자본을 3억 5천을 못 맞추고 잠식을 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본금을 3억 5천에 대해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유리한 상황인 거죠, 영업을 하기에. 그래서 보통은 지금 현실은 어떠냐 그러면, 매년 연말이 되면 대부업에다가 뭐 예를 들어 2억을 빌려서 통장 잔고를 맞춰가지고 이게 지금 검사를 받게 돼요. 검사를 받아서 자본금이 그대로 이제 자본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받고 계속 이제 영업을 하게 되는데, 2억에 대해 가지고 돈을 빌려줄 때도 거의 이제 한 8%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요, 대부업에서. 수수료를 8%라 그러면은 거의 1,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매년.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본금을 출자를 할 수 있는 게, 주식회사를 만들 때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방법이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물건으로 출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출자를. 그래서 지금 물건으로 출자하는 방법이, 보통 현금으로 지금 출자를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경우고, 물건으로 출자하는 방법이 변태설립행위라고 해가지고, 변태설립행위. 물건으로 일단은 지금 감정을 받고, 여기에서 채무를 이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짜리 상가를 지금 낙찰을 받았는데, 10억이 감정가였고 낙찰받은 거는 실제로 5억에 받았고, 5억에 받으면서 대출을
3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래서 2억이 자기 자본이 투하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외부에서 봤을 때 10억짜리 상가가 이제 현물이 되는 거죠. 10억짜리 상가고, 여기에 대출이 3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현 감정으로 지금 하자면 자본금을 7억까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7억까지. 그래서 이걸 지금 보통은 이걸 갖다가 변태 설립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본금을 그 건설업을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건설업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을 3억 5천을 맞추고 그 기술 인력을 맞추고 일단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자본금 3억 5천에 대해 아까 얘기했듯이 10억에 대한 지금 감정가를 가진 상가를 5억에 낙찰을 받고 5억에 낙찰을 받으면서 대출을 3억을 받았고 그러면은 10억 이 건물이 10억이고 10억에 대해서 대출이 3억이 돼 있기 때문에 감정을 의뢰할 때는 감정가가 실제로 10억이 나오고 10억에서 지금 대출을 3억을 공제를 하면 7억에 대해 가지고 출자가 가능해요. 출자가 가능하니까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7억 자본금을 맞춘 거고 자본금은 이제 변동이 없으니까 따로 변동이 없으니까 연말에 지금 잔고를 맞추는 것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건설업을 하면서 지금 연말에 자본금 맞추느냐고 대부업도 알아보고 막 이렇게 지금 이자까지 뭐 대략 2억을 빌리는데 1,6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매년 그 자본금을 맞춘다고 이렇게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돼요. 지금 얘기한 대로 건설업에 대해 가지고 자본금을 지금 3억 5천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10억으로 이제 감정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정평가법인에다가. 보통 이제 감정평가법인은 그냥 사무소 등재, 뭐 아무 곳이 있다 그러면 사무소 등재된 곳에다가 가까운 데서 하시면 되고, 감정을 갖다 의뢰를 할 때 이게 지금 경매 자료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이 경매 자료를 제출해주면 초기의 감정도 지금 10억 정도가 나와줬기 때문에 10억인지 확인을 하고, 여기서 그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을 지금 공제를 하게 되면은 7억이라고 지금 그 감정평가서가 나와요. 그러면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평가서가 7억으로 나왔겠지. 7억으로 나오면 이걸 이제 법무사에다가 제출을 해서 법인 설립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법인 설립 절차를 밟고 여기에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선 법인이 설립이 되고 이 법인을 가지고 건설업을 등록을 하면 되고 등록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은 여기서 정리가 됐고 자본금은 됐고 이제 기술 인력 오인하고 그리고 사무실 이것도 이렇게 지금 10억 상가를 받았는데 10억에 대한 상가를 받았는데 이 사무실을 그대로 이 사무실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상가를 낙찰을 받게 되면 첫 번째는 자본금이 해결이 되고 자본금 변태 설립 행위로 지금 그 현물 출자를 해서 자본금이 해결이 되고 두 번째는 사무실이 해결이 되니까 자가 사무실로.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경우에 보통 두 가지요. 일단은 임대차 계약을 제출하든가 아니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를 제출해서 본인 소유 사무실이라는 걸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해결되니까 기술인 5일만 확보가 되면 그대로 지금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본금도 해결이 됐고 사무실도 해결이 됐고 세 번째는 기술 인력만 정리가 되면 건설업을 이제 구청에 등록을 해서 그대로 영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는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지금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5억이었다가 3억 5천으로 그 규제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3억 5천을 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사무실 임대 보증금도 하고 공제조합에 출자도 하고 1억 5천 정도 출자도 하고 사람을 뽑는데 인건비로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매년 지금 5억을 갖다가 5억이 3억 5천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3억 5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 자본금을 잠식은 하지 말아야 돼. 잠식을 하게 되면 일단 영업정지가 3개월 정도 내려져요. 여기서 영업정지를 3개월 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끝난다고 봐야지. 이렇게 영업을 계속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종합건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법인 명의로 일단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이 낙찰을 받은 다음에 법인으로 현물 출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물 출자를.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지금 취득록세가 따로 들지 않아요. 취득록세는 따로 들지 않고 여기에서 부가세로 들어가는 농특세만 일부 부과를 하고 농특세만 일단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대략 3억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900만 원 정도 농특세만 납부를 하면 돼.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그러고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법인 재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명의만 있는 재산이 아니고 현물 출자를 해야 돼요. 여기서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은 이걸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고 자본금으로 인정받으면 아까처럼 기술 인력하고 지금 사무실만 확보가 되면 그렇게 영업이 가능해요. 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걸 낙찰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매도를 해가지고 양도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임대를 해서 사용 수익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 건을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되면 현물 출자를 통해 가지고 자본금으로 확보를 하고, 자본금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지금 거의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을 받는데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실상 현금으로 출자를 했다가 매년 지금 영업정지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정지 맞는 경우가 대부분 자본금이나 실적이 3년 동안 없어가지고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영업정지 처분을.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영업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길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길게 볼 수 있고, 길게 볼 수 있다는 건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니까, 기회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오래 유지를 하다가 못한다 그러면 법인을 양도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 그대로 3년 동안 영업을 하는데 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담이 되고 인건비도 부담이 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 대부업의 이자까지 부담을 1,600만 원씩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영업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업을 준비를 하실 때 그 토목을 하려 그러면은 대략 토목하고 건축하고 그걸 합친 토건이 있고, 여기서 뭐 종합 설비라든가 그 설비가 있고, 그리고 그 단종 회사로 이제 협력업체로 보통 얘기하는 게 기계 설비라든가 이제 조적, 미장 타일 뭐 이런 이제 면허가 있고, 지붕, 판금 면허가 있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면허가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등등등 있어서 40개 정도가 있고, 이거는 한 4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5억 정도가 일단 자본금이 필요하고, 여기 같은 경우 1억 5천 정도 자본금이 필요한데, 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이제 자본금 부분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크니까 이런 선물 출자를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일단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부담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연말정산을 할 때 매년 이제 그 자본금을 맞춰야 되는 부담이 없어질 거고, 세 번째는 이걸 지금 나중에 그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렇게 현물 출자를 하더라도 취득록세를 따로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그 지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니까 영업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지금 건설업 준비를 하시고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일단 현물 출자를 하고 자본금을 이제 건설업 등록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사실상 몰라요. 법인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자연인이니까 자연인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거는 뭐 이제 당연한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세라는 게 6에서 42%까지 부과를 해요.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6% 정도만 1년에 세금을 내면 돼. 72만 원. 그런데 5억 이상을 번다 그러면 5억 이상에 대한 1억이라 그러면 42%를 내기 때문에 4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 4200만 원을 내야 돼. 그러니까 법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지금 건설업에서 개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그 자본금에 대한 지금 자본금 규정이 2배 차이가 나요. 법인이 2분의 1이 작아요. 그래서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7억을 준비해야 되고, 법인이 하려고 그러면 3억 5천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으로 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법인세율이 2억 원까지는 그냥 10%만 내면 돼. 이것도 개인 소득세라고 보면 10%만 내면 되고, 2억 이상이라 그러면 20%를 내면 되기 때문에 단일세율이에요. 단일세율.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업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매출이 지금 뭐 한 동을 짓더라도 뭐 10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매입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금이 굉장히 높아지죠. 개인세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단위세율로 정해져 있는 지금 법인세가 단위세율로 정해져 있고 법인세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세금 부분은 상당히 이제 낮출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법인을 하는 거고,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법인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개인보다는 신용도 확인이 쉽다는 거예요. 신용도에 대한 확인이. 그래서 보통은 지금 그 신용도라는 건 여기에 대한 지금 실적이 있을 거고, 자본금도 있을 거고, 그동안 업을 진행한 업력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갖다 확인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법인으로 이제 출자를 해서, 법인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아는 거는 그래. 법인이라는 게 뭐냐면, 법인이라는 게 나눠져 있는 게, 한명회사라는 게 있고,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주식회사 이렇게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주식회사라는 차이는, 이거는 이제 이거 세 가지는 무슨 차이냐면은, 그러니까 무한 책임 사원이 있고, 여기에다 유한 책임 사원이 있어요. 뭐냐면,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책임질 일이 없어야 되고, 무한으로 책임질 사람은, 자본을 출자한 사람은, 자기 재산에 대해 가지고도 출자한 부분 외에, 자기 재산에 대해 가지고도 이 법인이 채무를 진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채무를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빚에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돈을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세웠는데 출자한 만큼 범위 내에서만 이제 채무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3억을 출자했다 그러면 채무가 5억을 초과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그 주식회사가 나온 이유는 그거예요. 예전에 유럽에서 지금 그 후추가 굉장히 이제 무역 이제 상품으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바다를 타고 배가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물건을 싣고 그 유럽에 갖다 팔면은 굉장히 소득이 많았어요. 소득이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난파가 됐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여부가 지금 불분명하니까 그 유럽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다 팔게 되면 엄청난 소득이 있는데 난파가 됐을 때는 제로가 되고 투자한 금액은 다 이게 파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출자자들을 여러 명을 모아가지고 여러 명이 투자를 하고 이 여러 명들이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한 게 이제 주식회사라는 거예요. 주식회사. 그래서 이걸 보면은 주식회사라는 걸 이제 설립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니까 책임이 명확해지고 유한 책임으로 명확해지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투자자 같은 경우에 투자자를 이제 그 유인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책임이 적으니까 이제 출자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니까 그렇고, 배당에 대한 지금 규정이 규정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배당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주가가 오른다든가 하면 여기에 대한 소득을 이제 배분을 받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주식회사라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사회라는 게 있고, 이사회를 대표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고,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사가 이제 구성이 될 거고, 이렇게 이사회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부장이든 과장이든 직원을 뽑는 거예요. 이제 그 대리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고용인이고, 피고용인이고, 이 사람들이 고용 주체가 되는 거예요. 고용 주체가 되고, 이 사람들하고 이 피고용인들하고는 근로관계가 맺어져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저임금법도 이렇게 여기에서 적용을 받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 대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인데, 운영진은 누가 구성을 하느냐, 이제 출자자들이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출자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주총회라는 거.
주주총회에서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사회로 구성을 하고, 이사회 구성된 게 운영을 하고, 운영한 사람들은 지금 근로자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생산을 하든 영업을 하든 이제 영업을 계속 이제 행위를 해 나가는 거고, 상행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출자자고 이 사람들하고는 이제 위임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로 계약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여기는 해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해지고, 이 사람들 해고를 하는데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해고가 이제 제한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출자자들이 대표이사를 구성하고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이런 운영 이사회를 만들어서 이사회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게 하고, 이게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해임을 통해 가지고 일단 위임 관계를 해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주총회에서 이제 규정이 있어 가지고 뭐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해지를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건설업 등록에 대해 가지고 건설업에서 지금 경매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말씀을 드렸고, 경매를 활용한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를 통해서 아니면 임대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자본금 출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본금을 이제 현물로 출자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감정평가사하고 두 번째는 법무사하고 회계사무실로 어차피 등록을 해야 돼요. 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립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운영이 가능한 거고, 설립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구청에다가 설립을 하고 변호가 나오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계까지는 충분히 지금 경매 부동산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부담 없이 일단 부담이라는 건 일단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지 않으니까 일단 득이고, 두 번째는 매년 이제 3억 5천에 대한 자본금을 맞춰야 되는데 연말정산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영업을 하다가 망할 수 있는 경우가 3년이든 5년이든 길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이제 간다 그러면 영업 업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단 영업을 하게 되면 성공 확률도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매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경매하고 상법상에 지금 현물 출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합쳐지면은 충분히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경매 부분이라든가, 두 번째는 지금 법인에 대한 건, 세 번째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네 번째는 건설업 등록,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궁금하시다든가 아니면 질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일단 답변을 드리고, 물어보실 게 있다, 만약에 문의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전화를 주셔도 돼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010-472, 이게 아니고, 이거는 영업 부분이니까 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적지 않을게요. 그래서 일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일단은 충분히 일단은 지금 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 충분히 자문을 해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경매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건설업을 어떻게 할 건지, 건설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현물 출자는 뭔지,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청을 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가 보이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또 다음 동영상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